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 테라팹에 대해서 런칭을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참 멋있게 얘기했는데 일론 머스크답게 요즘 계속 반도체 이야기를 저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는 이 업계를 좀 알고 발이 걸쳐져 있다 보니까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좀 배터리보다 이걸 원래 본업이기도 하고 좀 알다 보니까 좀 비판적일 수도 있는데요. 조심스럽게 그래도 저의 아이디어 이런 의견을 구독자님들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답게 정말 멋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항성을 이용해야 된다는, 지구 바깥을 이용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테라팹에 스페이스X를 끼웠다는 거, 그러니까 우주 데이터 센터도 얘기하고 있죠. 저는 그런 건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미국은 아시다시피 규제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에 살면은 말도 안 되는 규제들이 정말 많아서 뭘 하나 하려고 하면은 세워라 내워라 걸리죠. 데이터 센터도 그렇고 뭐 발전소도 그렇고 다 명분은 좋은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 현실성 없는, 그러면서 불편하거나 에너지 부족하거나 이러면 날리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고, 왜냐면 집을 짓는데 규제가 너무 많으니까요. 공급이 안 느니. 그리고 여기 이제 주식들이 다 올라가서 그런 분들이 집값을 다 올려놓으시고 참 그렇습니다. 근데 우주에는 규제가 없죠. 거기도 이제 규제를 만들려나요? 또 인간이 살지 않기 때문에 규제가 덜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X의 스타쉽이 성공하게 되면 우주에 어떤 물건을 올리는데 가격이 드라마틱하게 다운될 텐데, 조금 비싸더라도 제가 더 첨언을 하면, 그러니까 뭐 가격이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팩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가격의 핵심 포인트를 두고 얘기하는데, 미국에 있다 보면, 특히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은 돈보다 더 귀중한 게 시간이고, 그리고 너무 이런 규제가 진짜 너무 많습니다. 그런 서류 처리를 하다 보면 시간이 다 갑니다. 근데 우주는 광활하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스타쉽이 뭐 기대만큼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간적으로 저는 우주 데이터 센터는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돈만 생각하시는데 리드 타임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그래서 xAI 인공지능 회사랑 테슬라, 자기도 근데 칩을 많이 쓰죠. 이제 스페이스X까지 묶어서 이런 비전 자체는, 그리고 우주에다가 정말 24시간 에너지를 얻으면서 태양의 에너지를 얻어서 우리가 항성급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정말 멋있는 목표. 이거는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얘기하는 것들은 이미 많은 엔지니어들이 그런 꿈을 그리고 있고요. 이미 10년 전부터, 그 전부터, 그러니까 AI가 뜨기 전부터 어떻게 하면 이게 제한된 거니까 자동화해서 빨리 이런 이터레이션을 하겠다는 아이디어는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걸 지금도 밀어붙이고 있고, 뭐 케이던스라는 회사도 있고 상장된 회사에서도 있고요. 그런 설계를 이제 해주는 회사들은 더 빨리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그 회사들조차도 자신들의 바운더리가 명확하다라는 거죠. 이게 좀 반도체 공장에 조금 일해 보셔야 이게 좀 감이 오실 텐데, 그래도 어떻게 비유하면은 잘 이해될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게 저만의 비유인데 아주 큰 내연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큰. 그러니까 통합이 안 되는 거죠. 전혀 유니파이된 시스템도 없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만큼 규모도 컸고, 여러 그런 반도체의 역사가 지나가면서 치킨 게임들도 있었고, 장비 회사들도 거기서 결국 살아남은 친구들이 지금 갑질을 하고 있죠. 의리지만. 다 그렇게 해서 그런 거를 다 겪어서 살아남은 친구들이라서 이 친구들도 만만한 친구들이 아닙니다. 근데 결국 테슬라가 지금 테라팹을 원하는 거는 빠른 이터레이션. 근데 소프트웨어도 다 다르게 사용하고 그런 툴들이 다 가내수공업 같이 만들어지거든요. 1년에 장비 회사들이 그렇게 뭐 많이 팔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규격화되고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분야에 최적화돼서 거기서 이제 왕 자리를 갖춰서 이제 갑질을 하는 거죠.
뭐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게 ASML이겠고요. 뭐 당장 리소그래피 이거 주문해도 몇 년이 걸릴 텐데요. 근데 리소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리소가 가장 커서 그렇지만 리소뿐만 아니라 다른 쪽 분야 뭐 애칭도 그렇고 거기가 좀 상대적으로 수월하긴 하지만 뭐 디포지션도 있고 ALD 뭐 아토믹 레이어 디포지션 같은 툴들 뭐 아유 공정이 뭐 한두 개입니까? 배터리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런 것들을 한데 묶어서 설계와 양산을 다 묶어서 AI를 붙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쵸. 일론 머스크도 말했지만 세계 최초라고 했죠. 근데 다들 그거를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게 아닙니다. 못해서 못한 거지, 사실은. 시도는 계속 지금도 되고 있고, 그러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도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칩의 디자인을 굉장히 단순화해야 됩니다. 이것도 다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결국 있는 걸 이제 테슬라는 잘 특유에 잘 버무려서 쓰는 건데 그 디자인도 하다 보면 이게 더 난 것 같은데 이게 더 난 반도체 디자인도 계속 바뀝니다. 그럼 그때마다 공정을 바꿀 것인가 엄청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파운드리랑 얘기해보면 그래서 파운드리들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뭐 하나 레시피 하나 바뀌는 것마저도 생산 라인의 그 나비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워낙 공정이 복잡 다양하게 다이나믹 변수로 움직이기 때문에 얘가 바뀌면은 쟤한테 영향을 주고 근데 걔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그것도 포션별로 얘한테 어느 정도 영향 주고 어느 정도 영향을 주면서 최적화를 얘를 기껏 해놨더니 쟤가 문제고 그래서 마진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결국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별 스페이스가 없다고 얘기했죠. 그 와중에 또 설계가 이게 칩이 최적화된 줄 알았는데 새로운 알고리즘이 나오고 뭐가 해서 이게 좀 더 좋아서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제 그걸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거죠. 그럼 기껏 AI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뭐 최적화를 했다 하지만 그러니까 아무리 칩의 설계를 단순하고 칩 종류를 굉장히 단순화하더라도 지금 테슬라가 걸어온 FSD 칩만 보더라도 바뀌잖아요. 그래서 하드웨어 3까지는 레트로핏이 어느 정도 맞았지만 하드웨어 4부터는 그것만 또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포트도 달라서. 많은 것들이 그렇게 회로들이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랩탑이든 스마트폰이든 많은 것들이 레버노 칩도 되고서 다른 공정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계속 이게 실시간으로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 복잡한 그런 것까지 껴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섣불리 못해서 못한 거지 안 해서 그러니까 많은 시도는 지금부터 있는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결국은 자신의 리더십과 스페이스 X까지 껴가지고 이거를 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런 시도들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궁금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를 응원하는 입장 그리고 테슬라의 팬 일론 머스크가 지금까지 해온 그것에 기대는 수밖에 없는데 설명을 자세히 하면 할수록 부정적인 얘기만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런 얘기들이 항상 테슬라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일부는 제 댓글에서 뭐 배터리 양산에 실패한 게 아니냐. 뭐 목표에 비하면은 실패했다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정도 생산하는 거를 실패했다고 해야 될지 지금 장부상으로는 한 47기가와트를 양산할 수 있다고 테슬라는 얘기합니다. 대략 CATL이나 BYD에 비하면 엄청 적지만 지금 파나소닉 네바다 공장은 사실 합작이죠. 그리고 옛날부터 팩은 자기가 만들었습니다. 셀만 가져다 썼지. 그리고 북미의 LG 에너지 솔루션이 2025년에 돌린 게 한 108기가와트인데 저 파나소닉의 40일짜리랑 자기가 직접 하는 47이랑 합치면은 거의 비등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전기차를 미국에서 한 반쯤 먹으니까 그러면 LG랑 거의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겠죠. LG가 북미에서 생산하는 양만큼 이걸 실패했다고 봐야 될까요?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LG의 파나소닉급으로 북미에서 공장을 자기 스스로 돌리는데 이걸 실패했다고 봐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장 한국에 있는 배터리 공장들보다 테슬라가 더 많이 만듭니다. 자기가. 근데 이거를 실패했다고 해야 돼. 지금 물론 근데 본인은 막 100기가와트, 1테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직 거기에는 못 미치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목표만큼 못 갔지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제가 이 친구 AI도 적당히 들은 게 결국 이런 결론을 이끌어냈는데 테슬라 입장에서는 꽤 성공이라는, 처음엔 얘는 성공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100점은 아니지만 빵점도 아닌 그 중간 어디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충분히 제가 어떻게 다시 질문했냐면 그래도 협상력은 강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윅바이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저 예전에 옛날 그 배터리 광풍 불었을 때 보면 테슬라가 한국의 배터리 회사들의 머리를 조아리면서 배터리를 엄청 비싼 값에 사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협상력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력하죠. 그러니까 배터리 회사가 이렇게 하자는 대로 절대 휘둘릴 회사가 아니죠. 적정 가격에 시장에서, 그러니까 배터리 가격을 안정화할 수 있는 회사급으로는 성장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양산을 성공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죠. 에너지 저장 사업도 이미 대형급이고, 물론 이제 생산량이나 이런 거 보면 CATL이나 BYD랑은 비교하기가 안 되죠. 전혀 안 되지만 자기가 살 배터리를 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살 회사는 아니죠. 오히려 깎아서 살 수 있는, 뭐 파나소닉이 만든 건 사실상 테슬라에 완전히 종속돼 있으니까요. 지금 뭐 죽스라든지 다른 사용처를 팔아보려고 파나소닉이 그 10년 동안 부단히 애를 썼지만, 그래서 소량의 계약들은 계속 나오지만 전혀 뭐 물량이 테슬라에 비할 바는 아니죠. 그래서 저도 배터리의 성공 사례를 봐서, 그러니까 저는 저런 근거에 배터리 성공했다고 보는 거죠.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테라팹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거죠. 지금 많은 회사들이, 브로드컴도 그렇고 많은 팹리스 회사들이 병목은 TSMC, 그러니까 파운드리라고 얘기하죠. TSMC가 안 만들어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진이 말도 안 되는 마진을 줘야 되고, 그냥 TSMC가 이때 그냥 하세요 그러면은 해야 되고, 그게 아니면은 돈을 뭐 애플같이 지불하던가. 그래서 반도체 회사들, 메모리 회사들도 마진 보시면 저게 말이 되나 싶죠.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봤을 때 일론 머스크는 두 눈 뜨고 못 보는 것 같습니다. 배터리도 그럴 뻔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예전에 이제 한국 회사들이 진짜 그렇게 강력한 내고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있었던 게 그런 거에 기반해서 얘기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테라팹은 지금 당장 자기 칩에 있어서 뭔가 병목이 생기면, 물론 가장 큰 병목은 리소입니다. 뭐 돈이 거기에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동네에 여러 지금 스타트업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ASML 잡겠다라는 그런 스타트업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도 한 가지 이유고요. 근데 꼭 그게 병목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너무 이게 스텝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최근은 패키징도 병목이죠. 그러면은 그때 테슬라가 직접,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는 쪽으로 더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삼성의 manufacturing efficiency를 극대화하는 데 관여하듯이 미리 테라팹에서 준비를 미리, 그러니까 왜냐면 램프업 하는데 보면 프로토타입부터 해서 티키타카로 하는데 그 과정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만이라도 테라팹에서 줄인다고 그러면은 그것도 다 돈입니다. 그 시간 자체가 다 돈으로 지불하는 거기 때문에 테라팹에서 어느 정도 해서 그거를 뭐 삼성이든 TSMC한테 넘겨주면, 어느 정도 완성된 상태에서 넘겨주면 시간과 돈을 더 절약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쪼개서 보면 그런 거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당장 패키징 같은 경우는 지금 바를렉으로 떠올랐는데 이건 돈을 쏟아 부으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으로 보이니까 테슬라가 여기 관여해서 이거를 좀 밀어붙이고, 근데 EUV나 리소 쪽은 3, 4년 내, 지금 주문해도 장비가 뭐 2년, 3년 뒤에 오는데 그게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런 AI를 붙여서 최적화를 하는 자기 입맛대로, 그러니까 테슬라가 전기차를 만드는 거 보면은 아예 막 툴을 처음부터 자기가 설계한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오고 소프트웨어를 붙였지 막 밑바닥부터 대부분의 툴을 자기가 막 설계하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Fast Iteration 플러스 AI를 붙여서 완전 설계부터 생산까지 한 패키지로 이런 한 시스템으로 구현하려고 그러면은 그걸 다 자기가 만들어야 되는데
상상이 안 갑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 장비 회사들 시가총액이 괜히 그렇게 높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어마무시한 내연 기관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거를 당장 뭐 테라팹을 어떻게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제 생각은 배터리를 교훈 삼아서 보면은, 균형 잡힌 제 시각은 분명히 계속해서 쪼개서 보면 여러 바틀렉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테라팹 내에서 해결을 해서 같이 협력을 공고히 하지 않을까가 여전히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마진을 좀 깎아야겠다. 야, 저렇게 지불하고 나는 못한다. 앞으로 엄청난 칩이 더 필요한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답이 없죠. 돈을 뭐 엄청나게 지불해야 되는데 저 돈을 지불하고 하느니 내가 어느 정도 플레이어로 뛰면서 협상력을 키워가겠다는 건데, 배터리보다는 제 생각으로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지 않을까가 제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응원은 합니다. 이게 결코 뭐 제 분야를 뭐 깎아먹는다든지 그게 아니라, 수요는 지난번에도 얘기했고 젠슨왕도 얘기했듯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AI가 잡을 많이 없앤다고 했지만, 글쎄요, 예전에 보면요, 반도체는 인력을 개수를 유발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신 분도 있지 않았나요? 다 자동화돼서 반도체 공장은 고용을 많이 하지 않잖아요 라고 그래서 뭐 고용이 힘든다. 근데 요즘 보면은 반도체 공장을 막 지으면서 건설도 활기가 뛰고 반도체에 엄청나게 고용을 하죠. 그러면서 요즘 스멀스멀 반도체가 인력 개수가, 그러니까 엄청 고용을 유발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런 트랜지션에 있기 때문에 그 순간만 보면은 잡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 지금 반도체 공장은 인력 블랙홀입니다. 엄청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엄청 많이 하이어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이런 잡들을 계속 양산할 거라고 보고, 다시 한번 생명 연장의 꿈과 우주를 개척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AI가 잡을 없앤다는 데는 저 역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는 그래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인간은 일론 머스크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나아가야 할 길이 아직도 무궁무진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